그래서 여기 계셨던 분은 아까 세입자가 네. 거주하시는 집이었고 전액 배당 다 받으셨던 네, 거고 네. 근데 요 세입자분도 좀 얘기를 나누셨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마음고생을 이분도 많이 예, 하셔서 들어온 이 이제 전 그 채무자분이 네. 대출 뭐 대부 업체까지 다 쓰셨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분한테 이제 전세 받아가지고 한 달 만에 연락이 안 되고 전 채무자가 예 계속 종이는 쌓여 있고 그래도 공인중개사는 전화해서 연락 좀 하게 해라고 서로 막 해도 연락이 한 달 만에 딱 끊겼대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고생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이사비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거기서 잠깐 제가 정리를 하면 예를 들어서 이 집 가격이 5천 정도 돼요. 기존 대출도 있었고 네, 또 거기에 카드, 네, 가압류 이런 것들이 막 덕지덕지 붙어 있었는데 이 채무자께서 마지막으로 전세 세입자까지 딱 받아내면서 이 집을 거의 넘어가는 수준으로 네, 네. 이 집 하나에서 돈을 엄청 땡기신 거네. 네, 근데 그런 집을 또 부동산이 소개시켜줘가지고 그랬나 봐요. 세입자가 네. 들어오셨다는 네, 거죠. 네. 거주하자마자 한 달, 두 달 정도 있다 바로 경매가 네, 좀 진행이 돼서 이 집에 좀 정이 떨어지셨겠어요. 그렇죠. 예. 선생님도 이 사례를 보면서 느끼셨겠지만 경매가 나가면 가장 득을 보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 채무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부동산 계시는 분도 별로 좋은 분은 아니라는 네, 생각도 네. 되게 드네요. 그런 집에 들어왔는데도 세입자는 손해 보는 돈은 하나도 없었던 거네요. 네, 그래도 다행이네요. 예. 네, 다행이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협상을 진행하는데 부딪히는 건 없었어요? 네, 어쨌든 그냥- 배당을 다 받은 예. 세입자니까. 네, 이제 배당을 받으면 명도 확인서하고 그 확인서를 주셔야지 받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것도 알아듣고 경매장 배당 받으러 같이 갔어요. 그때 좀 이사 가운데로 얻었다고 하고. 그러셨구나. 이 세입자분은 전세 보증금을 손해를 하나도 안 보시는데도 선생님은 요분 상황이 조금 네, 안타까운 네. 것 같아서 마음고생을 예, 많이 하신 것 마음고생 같아서 하고. 또 이사 비용도 조금 네, 네, 챙겨주셨다. 챙겨드리고, 예. 덕을 많이 베푸셨네요. 그래요? 아니, 굳이 그래도 안 드려도 되는 건데 네. 잘하신 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이런 거는 몇십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금액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애들한테는 그렇게 작은 금액은 아닌 금액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단지 그거 얼마를 아낀다고 하는 건 제가 좀 저로서는 또 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정도는 제가 드릴 테니까 하자. 그래서 그냥 바로 그냥 협상됐어요. 그리고 이사 날짜만 정해주, 배당받고 이사 날짜 정합시다. 그러니까 바로 또 해가지고 바로 그 다음 주에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나가신 거죠. 그래도 잘 해결이 돼서 예, 예. 여기 세입자 이사 명도 하는데도 인심도 많이 베풀고 덕도 많이 베푸신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이 집은 저는 임대도 선생님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가격으로 네. 저는 잘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해요. 네. 선생님하고 여기 차를 타고 오면서 얘기를 좀 나눴지만 요 동네에 사람 진짜 많이 사니까 임대는 금방 나갈 거예요. 그래도 네. 요 위치가 제일 경쟁력 있는 위치잖아요. 요 동네에서. 네. 바로 앞에 또 공영주차장도 새로 오픈식을 하는 것 같아서 네, 네. 그리고 시장도 큰 데도 네. 있고 솔직히 인천에 올 일이 없었어요. 근데 경매하면서 여기를 엄청 와서 보니까 참 많이 살기도 하고 여기도 맞아요. 사람들 많이 살고 맞아요. 주변에 또 시장이나 이런 데도 정말 많고요. 그래요. 선생님 세 채를 동시에 진행하는데 마음고생 분명히 굉장히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매를 시작하는지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을 좀 네. 미리 하신 것 같아서 그게 네. 왜 시작해야 되는지 진짜 그거는요 한마디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근데 그 단어밖에 없으니까 이제 아까 그냥 그 여유 말씀 있게. 예. 뭐 이제 그거는 저도 또 생각도 해봐요. 어쨌든 선생님도 지금 하시는 이유가 그 여유 있다는 지금은 사실 추상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좀 어쩌면 구체적으로 되는 모습이 제가 요새 생활하고 있는 거랑 조금 가깝다고 생각도 조금 조심스럽게 드는데 맞나요?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닌가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그래요. 네. 제가 여유로운 삶을 또 가지면 뭐 하나. 이게 좀 음. 만약에 내가 이제 이런 경매 기술을 좀 알면 네. 또 남도 좀 이렇게 좀 같이 좀 그런 마음이 확실히 생기겠더라고요. 그렇죠. 선생님이 네. 하시다 보니까 또 남을 위해서 또 이렇게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제가 처음에 이 경매를 시작하면서 아 나도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경매를 알려주고 도와주는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한 거는 시작한 건 아니었거든요. 당연히 하다 보니까 저도 이 일이 되게 재밌는 거예요. 경매하는 거 선생님도 물건 보러 갈 때 되게 재밌다 그랬잖아요. 사진 속에서 보던 그 경매 물건을 지도 찾아서
딱 도착했을 때 기쁨이 분명히 있잖아요. 예, 생각보다 괜찮으면 너무 기쁘고, 너무 좋고, 또 사진보다 생각보다 아니면 그러니까요. 또 그렇구나 그렇고. 그랬을 때 저는 임장하는 즐거움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입찰 할 때도 그렇고 명도 할 때도 그렇고 집수리 할 때 고된 부분도 있지만 뭐 재밌는 부분도 분명히 있잖아요. 또 이렇게 좀 더러웠던 모습들이 화사하게 바뀌면 그게 또 기분이 되게 좋잖아요. 네. 그렇게 내가 한 사이클을 한 3, 4개월 동안 공을 들였던 집이 새로운 세입자가 그 집을 알아봐 줘서 네. 내가 생각한 대로 가격대로 임대가 또 되면 저는 그것보다 기쁘고 재밌었던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서 저는 이 일련의 과정이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나만의 예술작품을 만드는 기분이 되게 들었어요, 진짜로. 네. 그 예술품을 하나씩 만들다 보니까 아, 이 기술을 좀 전수를 해드려야겠구나 그럴 수 있을 라는 것 생각이 같아. 네. 하다가 된 거지 처음부터 모든 일을 계획을 다 하고 제가 온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제가 생각할 때는 여유였어요. 저는 항상 막 바쁘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을 내가 여유 있게 두고 온전히 나와의 대화를 많이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지 그 생각들을 저 자신하고 대화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할 수 없겠죠. 네. 네. 선생님이 아까 이 회사에 있으면서 저 회사로 옮길 수 있는 그 자격증을 공부하고 그 회사로 옮겨서 또 다른 공부를 하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저는 그 일을 그만둘 때까지 결론을 내릴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선생님은 지금 그런 시기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굳이 내가 이걸 힘써서 나는 회사 그만두고 경매를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한 게 아니었잖아요. 네네. 근데 선생님은 우리 수업하면서 그 얘기를 저한테 되게 많이 했어요. 밤늦게 막 현장 보고 내가 혼자 임장하고 하는 것도 되게 좋은데 나 시간이 너무 없다. 나 입찰할 시간조차 없어서 나 어떻게 일을 좀 바꿔보거나 그만두고 싶다. 그 얘기 정말 많이 했어요, 네, 저한테.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 맞죠? 제가 임장을 갈 때 네. 제가 서울 시내를 그냥 토요일 날 한 바퀴씩 거의 들고 돌거든요. 성북구부터 해가지고. 근데 그걸 내가 입찰할 시간이 없어서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 집들이었었어요. 인천도. 그래서 네네. 진짜 몇십 채를 그 2달 안에 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집 보면은 그냥 가면은 막 그 근처 가면 괜히 집이 찾아지는 정도. 네네. 그냥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는 입찰을 가지도 않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간 맞아요. 거예요, 솔직히. 입찰 갈 시간이 없지만 네. 그날 괜찮으니까 이렇게 뽑아가지고 네. 그 근처 갔을 때 싹 간다거나 또 이제 서울을 다닐 때는 그냥 한 바퀴 이렇게 강북구부터 해가지고 저쪽 은평구까지 이렇게 갔다가 강서구 들렸다가 집에 오는 거예요. 나중에 오면은 뭐 이렇게 머리가 차로 계속 움직이니까 딩딩딩딩딩 거리고 벙. 그쵸, 막 헷갈리죠. 이 집 본집인가? 이 집이 어떻게 생겼던가 막 너무 많이 보면 그 생각도 네, 좀 그래서 막 드는 것 같아요. 그 시간에 막 네. 적죠. 특징 같은 걸 빨리빨리 적지 않으면 저녁에 와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 집이 저 집이었나? 어디를 갔다 왔지? 또 이런 생각 그러니까요. 들어요. 맞아요. 가만히 또 그 골목을 막 찾아 들어가면 그 집이 딱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맞아, 이 집이죠. 막 또 써놔요. 근데 이제 거의 다 입찰을 못 했죠. 거의 다 입찰을 못 하고 그냥 이제 낙찰가 이야기를 하고 네. 이 정도 내가 썼으면 이건 안 됐구나. 이 집은 내게 됐었을 확률도 있겠다. 이 가격에 들어갔으면 입찰에 분명히 제한이 많이 있었는데 그게 선생님이 막 나 그만둬야지 해서 그만둔 게 사실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냥 좀 자연스럽게 그만두게 된 거가 된 것 같아서 제가 갑자기 생각하는데 선생님이 생각의 힘이 남들보다 좀 강하다는 생각도 조금 드네요. 내가 그거를 간절히 좀 원하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시간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렇죠. 낙찰 되자마자 시간이 되게 많아졌고 선생님 맨날 입찰은 진짜 열심히 하셨는데 계속 떨어지니까 나는 낙찰이 언제 되나 했는데 갑자기 한 번에 세 채가 네, 그게 바로 직장 그만두고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이런 걸 들으시면 네. 직장을 그만둬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네. 제가 이제 그럴 이유가 또 있었어요. 조금 집안 일도 그래서 이제 그만두게 됐는데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날마다 또 인천을 갔죠. 근데 내가 본 거는 다 경쟁률이 높아서 안 됐어요. 근데 그게 아마 직장을 그만두고 딱 3번째 갔는데 된 거예요. 네네네. 집을 많이 본 만큼 입찰은 많이 못했고 그냥 다 날려버렸고 그때 이제 시간 나서 이제 날마다 가보자 그러고 갔는데 그 3번째 가는 날이었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3일째 간 날이었어요. 맨날 가는 거예요. 선생님이 나 한 번 입찰 가고 싶은데 못 간 거였잖아요. 그리고 그냥 날려버린 물건도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원 없이 갈 수 있게 됐네요. 네. 세 채가 동시에 낙찰돼서
제가 선생님한테는 사실 이제 그만하셔라 라고 네.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고, 선생님이 이제 이 집 다 수리하고 우리 아까 처음에 봤던 그 집도 임대되면 한 채나 두 채 정도 임대되면 그때부터 이제 한번 입찰을 시작하셨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도 또 들어요. 네. 아직 세 번째 물건은 명도를 좀 진행하고 있으니까 네. 그것도 같이 한번 네. 좀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오히려 저는 되게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세 개가 동시에 됐는데 두 개는 지금 집수리 하면서 신경 쓰면 되고, 하나는 어차피 여기는 좀 거칠게 나오시는 분이니까 얘는 천천히 여유 있게 네. 여유 있는 삶을 지향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여유 있게 진행해도 오히려 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또 드네요. 네. 한꺼번에 세 채가 동시에 집을 비웠으면 선생님 지금 머리 다 빠졌습니다.